대한민국의 미래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가 KF-21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의 등장으로 미래의 전투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전투기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6세대 전투기는 초월적인 기술과 고급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더 강력한 전투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세대 전투기가 처음 등장할 때 기술적인 충격으로 인해 그 성능이 과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파일럿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가 탑재되어 있으며 스텔스 능력과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 기능을 통해 높은 생존율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 6세대 전투기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효용성을 평가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디자인과 고도로 발전된 항공 전자장비,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한 임무 컴퓨터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상황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4.5세대 전투기는 4세대 대비 발전된 비행 제어 시스템과 센서 융합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세대 간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전투기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더 정교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사 레이더와 보안 데이터 링크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발전은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군사 전략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KF-21은 F-22 랩터와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에는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최적의 디자인과 함께 구조적으로도 레이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화로 인해 KF-21은 F-22와 유사한 외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4.5세대 전투기는 4세대 대비 고성능 엔진과 향상된 연료 효율성을 갖추고 발전된 항공 전자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5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와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는 세대 간의 구분보다는 기능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물론 스텔스 기술은 탐지 범위를 줄여줄 수 있지만 완벽하게 감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5세대 전투기는 공중조기 경보 통제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에 접근하여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KF-21에 장착된 아르스트는 레이더와 달리 특정 전파를 방출하지 않고도 적을 감지할 수 있어 추적 중인 전투기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유리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는 최고 속도가 나아 1.6에 불과하지만 KF-21은 아직 실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하 2.8의 최고 속도를 기록하여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F-35는 내부 무장 창만을 사용해야 하며 내부에 장착 가능한 무장은 2000파운드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투기의 은폐 기능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탁월한 성능을 가진 슈퍼카를 소유하더라도 주말에 하루 이틀 동안만 타고 다닐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주말 전용이라고 부르며 이 개념은 세계 전투기 시장에도 적용됩니다. 5세대와 6세대의 은폐 전투기는 어떻게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실제 운용 상황에서는 4.5세대 전투기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강조한 것이 미 공군 참모총장이자 합동참모의장 후보인 찰스 브라운 대장입니다. 그는 사실상 미군 내에서 권력 다툼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4.5세대 전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페라리는 주말에만 타는 차라고 강조한 셈입니다. 여기서 슈퍼카와의 비유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유지 비용도 은폐 전투기의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는 막대한 유지 비용 때문에 여전히 4.5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F-22 랩터의 경우에도 비행 시간당 소모 비용이 상당히 높아 약 8만 5천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F-35 역시 예산 초과 가능성이 있을 만큼 비행 시간당 소모 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F-35 프로그램의 연간 총비용은 약 8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F-22와 F-35는 5세대 전투기로서 특수성이 높아 생산량이 제한되며
부품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폐 기술, 특수한 유지 보수 절차, 보유한 항공전자 시스템 사용 등이 전투기의 유지 비용을 상당히 높여주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F-22의 유지 비용이 높아져 처음 예상보다 큰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이러한 전투기들의 비용 문제를 강조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F-16과 F-A-18과 같은 4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유지 비용과 다용도 성능 때문입니다. F-16V와 F-A-18 슈퍼호넷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 비용으로 지속적인 전투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5세대 전투기는 4세대와 5세대의 중간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다양한 국가에서 주력 전투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비용과 다양한 작전 역할 때문인데 특히 F-16V와 F-15EX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프랑스의 라팔과 같은 기종들이 수출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로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추력 대비 기체 중량인 취중비는 전투기의 기동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F-16V와 F-15EX의 취중비를 예로 들면 엔진의 추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으로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35의 경우 추중비가 1.07로 초과하여 기동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면에 F-16V와 F-15EX는 낮은 추중비로 인해 높은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펠은 스네크마 M88 엔진을 장착하였으며 최대 출력은 17,000파운드로 동급 기종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최종비도 0.98로 러펠의 표준값과 비교해보면 일반적인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펠이 국제 방위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편 KF-21은 동일한 F414G400 엔진을 사용하는 FA-18EF보다 크기와 무게가 작으며 F-35와 비교해 더 적은 외부 하중을 갖는 장점이 있어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견줄 만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3중 FBW 렉스 가변 캠퍼 날개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실제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KF-21은 운영 비용과 무장 호환성 면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F-16V와 러펠도 유사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지만 KF-21은 두 전투기에 모든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로 강조됩니다. F-16V와 러펠은 국가별로 독자적인 무장을 탑재할 수 있지만 KF-21은 유럽과 미국의 무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KF-21의 무장 호환성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그 무장을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에 속합니다. 그러나 대공 및 대지 목표를 고루 커버하는 다양한 무장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소수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KF-21의 무장 호환성은 강력한 장점으로 강조됩니다. 한국에서 개발 중인 KF-21의 무장 호환성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협력 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